파티에서 모든 매력적인 여성을 거절하는 억만장자를 상상해 보세요. 서투른 배달원이 주스를 쏟고 그의 마음을 훔칠 때까지 말이죠. 이 거친 이야기에 뛰어들기 전에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스토리에 좋아요를 표시하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세요. 그리고 댓글에 와우를 짧게 써서 여러분의 흥분을 표현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제임스 카터는 지루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존경하는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마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파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 여행과 희귀한 보석에 대한 공허한 대화를 들으면서 초조함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떠날 핑계를 찾으려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방 건너편에서 분노한 비명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렸다. 대체 뭐야?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다. 흰 양복을 입은 유력한 도시의 가장 강력한 은행원이 이제 붉은 주스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앞에는 우연히 폭발이라도 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동양 맛집에서 배달 온 배달 가방을 든 수수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맙소사, 정말 미안해요. 난 거기서 당신을 못 봤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으며 그의 셔츠를 냅킨으로 닦으려고 했습니다. 방 전체가 웃음으로 터졌다. 누가 그런 사람을 여기 들여보냈나요? 그 사람은 정장을 가까이서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정말 재앙이군요.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소피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앱이 저를 잘못된 주소로 보냈어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셔츠를 지키려고 애쓰던 은행가는 화를 내며 숨을 헐떡였다. 당장 이 여자를 데리고 나가세요. 소피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경비원이 나타나 소피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떼어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너무 강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배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단 침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제임스가 개입했습니다. 그녀를 놔주세요. 경비원이 얼었다. 손님들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은행가는 눈살을 찌푸렸다. 제임스, 당신이 이 여자를 변호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임스는 그 남자의 분노를 완전히 무시하고 팔짱을 끼고 소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에 있나요? 소피는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 침을 세게 삼켰습니다. 저는 소피예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동양 맛집에서 일하면서 배달도 하는데 앱이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고요.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잠깐, 거기가 야키소바를 배달하는 식당인가요? 소피는 혼란스러워서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아? 그날 밤 제임스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야키소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소피는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글쎄요, 우리 할머니의 비법이에요. 제가 만드는 걸 도와줄 뿐입니다. 제임스는 턱을 문지르며 생각했다. 완벽해요. 요리사가 필요해요. 소피는 얼었다. 무엇? 손님들은 일제히 헐떡거렸다. 은행원의 눈이 커졌다. 제임스, 진지하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제임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달 기사로서 버는 것에 3배를 지불하겠습니다. 소피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3번 더요? 네, 그녀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큰 돈이었지만 할머니를 식당에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다. 소피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팔짱을 끼고 5번 더라고 별 생각 없이 불쑥 내뱉었다. 손님들은 눈을 크게 떴다. 그 은행원은 여전히 셔츠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제임스는 놀라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은 꽤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갚아야 할 청구서가 있어요.
그는 웃으며 즐겁게 말했습니다. 4번. 네, 10안.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협상합니까? 공영에 처했을 때만요. 방 전체가 완전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행원은 당황해서 헐떡거렸다. 제임스, 정말 이 여자를 고용하는 겁니까? 하지만 제임스는 계속해서 소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었다. 거래. 소피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잠깐만. 방 안은 속삭임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피는 제임스를 바라보고 얼룩진 앞치마를 바라보고 주변의 부유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는 단지 배달하러 왔는데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그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억만장자 시어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소피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몇 번 눈을 깜박였다. 내가 정말로 억만장자 CEO 밑에서 일하기로 동의했나요? 문 반대편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피야,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 소피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방에서 나갔습니다. 오리엔탈 맛 레스토랑의 작은 주방에서는 할머니가 오늘의 첫 배달을 위한 충원을 벌써 튀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큰 파티는 어땠나요? 나이든 여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소피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 정말 좋았어요. 저는 약간의 재앙을 일으켰고 은행객에 주스를 쏟았고 거의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임스 카터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주걱을 공중에 들고 움직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엇? 알아요,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는 제가 여기서 버는 것의 5배를 제안했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으로만 일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겨 다시 펜에 담긴 충원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람을 믿나요? 소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사람은 매주 우리 야키소바를 먹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위험했다면 지금쯤 나를 납치하려 했을 겁니다. 나이든 여자는 낄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피는 재빨리 커피를 마시고 일어섰다. 첫날에 아무것도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카터 엔터프라이즈 건물은 가까이서 보면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소피는 에어컨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를 느꼈고 양복과 하이힐을 신은 수십 명의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값비싼 태블릿으로 타이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앞치마를 조정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접수원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와드릴까요? 저는 제임스의 새 요리사인 소피입니다. 여자는 이게 무슨 농담인지 알아보려는 듯 천천히 눈을 깜박였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터 씨, 새 요리사가 오셨어요. 소피는 반대편에서 희미한 대답을 들었고 접수원은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습니다. 꼭대기층. 소피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배는 신경으로 뒤틀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의 개인 주방은 단순한 주방이 아닙니다. 대리석 조리대, 유리 선반, 중앙에 거대한 아일랜드가 있는 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임스도 카운터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오래 걸렸어요. 가는 길에 3번이나 길을 잃었지만 성공했어요. 그는 낄낄 웃으며 카운터에 있는 재료를 가리켰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실제로 요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봅시다. 나를 고용하기 전에 그걸 테스트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건
나쁜 사업 결정인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끔찍하다면 그냥 해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도전이었나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 그녀는 소매를 걷어올렸다. 좋아, 여기서 누가 지는지 보자. 소피는 재료를 챙겨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간단한 야키소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내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쳐다보시네요. 그녀는 야채를 저으면서 중얼거렸다. 과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요리사인지 동물원의 동물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말했다. 내 음식이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소피는 눈을 굴리고 집중했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대화에 너무 열중해서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짠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 돼. 무엇? 아무것도 아님. 그녀는 재빨리 수리를 시도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제임스는 접시를 들고 자신이 먹을 분량을 담은 다음 젓가락 한 쌍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한 입 베어물고 천천히 씹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소피는 숨을 참았다. 잘? 제임스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극적으로 잠시 멈췄습니다. 바다에 가본 적 있나요? 예, 왜요? 이것에는 소금의 양이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소피는 신음했다. 좋아요. 첫날인데 벌써 모든 걸 망쳤어요. 제임스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초보적인 실수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먹어본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뜻인가요? 그는 웃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독살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없습니다. 잠시 후 소피가 카운터를 청소하고 있을 때 누군가 노크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터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다. 소피,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 사무실에서 만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부엌에 혼자 있던 소피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24시간도 안 되어 그녀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카터 엔터프라이즈, 카터 엔터프라이즈에서 일하고 부유하고 오만한 사업가를 위해 요리하고 노련한 전문가처럼 연봉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트위스트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작진과 공유하고 더 많은 드라마를 구독하세요. 소피의 대담함에 매료되었다면 댓글에 와우를 빠르게 적어보세요. 소피는 주방 청소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 그녀는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하루 안에 억만장자의 사무실에서 요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녀는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침에 손을 닦고 긴 복도를 따라 제임스의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살짝 열린 문 앞에 멈춰 섰다. 안에서 제임스는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양복을 입은 남자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은 주의를 산만하게 할 때가 아닙니다, 제임스. 당신은 스탬링 그룹과의 합병에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길거리 요리사를 고용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소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거리 요리사. 그녀는 문을 밀고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길거리 요리사라면 당신은 그냥 회사 간부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는 방해에 놀란 채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 상사의 개인 요리사. 제임스는 미소를 감추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소피, 이쪽은 내 재정 상담사인 마크예요. 소피는 그를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마크요? 좋아요.
이제 저를 길거리 요리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크는 비웃으며 제임스에게 돌아섰다. 정말로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의 음식은 이 근처의 어떤 5성급 레스토랑보다 낫습니다. 소피는 턱을 들어 올렸다. 마크는 팔짱을 꼈다. 좋아. 그렇다면 이 셰프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소개하는 게 어때? 그녀가 정말 당신이 주장하는 만큼 훌륭한지 한번 볼까? 소피는 눈을 깜박였다. 무엇? 제임스는 그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시다시피 그건 나쁜 제안이 아니군요. 소피의 눈이 커졌다. 잠깐, 뭐? 마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일 밤, 제임스는 비즈니스 저녁 식사를 합니다. 투자자들을 위해 요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가 말한 대로 당신이 훌륭하다면 모두가 감동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어느 쪽이든 돈을 받습니다. 소피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제임스는 웃었다.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마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해결됐네요.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메뉴는 제가 선택해야 하나요? 마크는 망설였다. 글쎄요. 보통 이런 저녁 식사에는 좀 더 정교한 요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규칙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고용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마크를 바라보았다. 좋아요. 마크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약속은 없어요.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는 재료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일찍부터 카터 엔터프라이즈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제임스는 부엌에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가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명이나 먹일 계획인가요? 투자자 6명과 당신, 엄밀히 말하면 7명입니다. 하지만 식량을 더 확보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제임스는 바구니에서 사과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럼 메뉴는 뭐야? 소피는 카운터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간단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건 당신인 것 같군요. 새우튀김부터 시작해서 특제 볶음밥, 탕수육, 야키소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는 눈썹을 치켜떴다. 백만장자에게 야키소바를 내준다고. 소피는 턱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제임스는 낄낄 웃으며 사과를 한 입 더 먹었습니다. 당신은 고집이 세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한다. 밤이 되자 비즈니스 저녁 식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소피는 부엌에서 요리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때 첫 손님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보았고 우아하게 옷을 입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마크도 있었는데 부엌 쪽을 바라보며 의기양양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는 눈을 굴렸다. 그녀 옆에 제임스가 나타났다. 불안한? 나? 소피는 눈썹을 치켜떴다. 절대. 그는 웃었다. 한번 봅시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황금색의 바삭한 새우튀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선한 야채와 허브를 곁들인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향긋하고 윤기나는 새콤달콤한 쇠고기가 도착했고 마침내 손수 만든 면과 완벽하게 볶은 야채가 곁들여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야키소바가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음식을 맛봤다. 소피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미소가 나타났고 시선이 교환되었고 누군가 목을 가다듬고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놀랍네요. 다른 투자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맛있는 야키소바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마크는 레몬을 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방 건너편에서 소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소피는 놀라 눈을 깜박였다. 그녀는 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이 새로운 직업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에가 다음 날 카터 엔터프라이즈에 도착했을 때에도 비즈니스 만찬의 성공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드백은 놀라움과 기쁨이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음식이라도 누구에게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회사 직원들도 그녀를 눈치채는 것 같았다는 점이다. 그녀가 건물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여러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삭임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럼 이 사람은 신비한 요리사군요.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카터 씨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피는 눈을 크게 떴다. 관심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녀는 쇼핑백 손잡이를 꽉 쥐며 속도를 높였다. 그녀는 험담이 아닌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개인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뭔가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리대는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크아웃 상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섬세하게 접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운터 옆에 서 있는 제임스는 마치 모래를 먹도록 강요받는 듯 포크를 들고 음식을 바라보았다. 소피는 가방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임스는 한숨을 쉬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마크는 입맛을 다듬기 위해 마을 최고의 셰프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라고 했어요. 소피는 상자 뚜껑 중 하나를 집어들고 레스토랑 이름을 읽었습니다. 르블랑? 아, 그렇죠. 테이블 장식처럼 보이는 작은 접시에 $500를 받는 곳이죠. 그녀는 접시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현대 미술 같아요. 제임스는 낄낄 웃었다. 드디어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군요. 그녀는 포크를 들고 금박으로 섬세하게 장식된 고기 조각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맛보고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양념한 판지 맛이에요. 제임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확히. 소피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급스러운 음식 상자들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서 이미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고급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마크를 비난하세요. 입맛을 다듬으라고 하네요. 소피는 눈을 굴리며 가져온 가방의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가 원하는 것이 세련된 맛이라면 진짜 음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제임스는 그녀가 달고기와 특별한 소스를 곁들인 볶음밥 한 접시를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요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언제나. 소피의 말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표시하고 미식가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맛있는 반전을 보려면 구독을 누르세요. 그녀를 응원하고 싶다면 와우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곧 신선한 음식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전히 카운터에 앉아있는 제임스는 소피가 요리를 마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그 앞에 그릇을 놓았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집어들고 첫 번째 한 입을 먹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거 좋다. 소피는 만족한 듯 팔짱을 꼈습니다. 비싼 요리보다 맛있나요? 제임스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피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부엌 문이 열리더니 마치 자기 집 주인인 양복을 입은 금발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자기야,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피를 발견하고 눈썹을 치켜떴을 때 멈춰 섰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임스는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볶음밥을 한 입 더 먹었다. 소피, 내 개인 요리사. 금발의 여자가 크게 웃었다. 셰프요? 무슨 말이에요? 셰프가 필요했던 적이 없어요. 소피는 그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즉, 자신이 그곳에 속하는지 평가하는
누군가의 전형적인 시선을 알아차렸습니다. 글쎄, 이제는 그렇죠. 소피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발은 그녀의 대담함에 놀란 것 같았다. 제임스는 한숨을 쉬며 접시를 옆으로 밀었다. 소피, 이쪽은 바네사야. 그 사람은 당신 전 여자친구요. 소피는 짐작했다. 바네사는 다시 웃었다. 오, 이런. 나는 아직도 제임스의 삶의 일부입니다. 소피는 눈을 가늘게 떴다. 행운이군요. 제임스는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바네사, 뭘 원해요? 그녀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 저녁은 예전처럼 르블랑에서 먹습니다. 소피는 웃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회의가 있어요. 내일. 그는 소피를 바라보다가 바네사를 바라보더니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셰프가 생겼어요. 외식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바네사의 미소는 잠시 사라졌지만 곧 회복되었습니다. 글쎄요. 당신의 새로운 셰프가 매우 재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르블랑에서 저녁 식사를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소피는 카운터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바네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오, 이런, 당신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소피는 상냥하게 웃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제임스는 바네사가 그를 날카로운 표정으로 바라보자 미소를 참았습니다. 나중에 보자, 제임스. 그리고 그녀는 값비싼 향수의 진한 향기를 남기고 부엌을 나섰다. 소피는 제임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이랬나요? 더 나쁜. 그럼 행운을 빌어요. 제임스는 낄낄 웃으며 식사하러 돌아갔다. 고맙습니다. 꼭 필요하겠습니다. 소피는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카운터에 기대어 제임스가 식사를 마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억만장자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는 평범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평범해 보일수록 소피는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고 더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직업일 뿐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다음 날, 소피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끼며 제임스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녀는 괴짜 억만장자를 위해 요리를 하고 직원들의 경계하는 표정을 대하는 특이한 일상에 이미 적응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이른 아침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제임스와 마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임스. 마크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제임스는 팔짱을 끼고 반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소피는 신선한 재료가 담긴 봉지를 들고 출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중요한 일을 방해하고 있나요? 마크는 한숨을 쉬며 얼굴에 손을 얹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말도 안 된다고 직접 말해주세요. 소피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제임스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신문을 가리켰다. 헤드라인에서는 도시 최고의 셰프들이 출연하는 자선 음식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마크는 내가 이 요리 대회에서 우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소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박였다. 참여하고 싶나요? 제임스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왜 안 돼? 마크는 눈을 굴렸다. 당신은 셰프가 아니라 CEO이니까요. 소피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임스, 계란이라도 요리할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라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크는 화가 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봐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소피는 웃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좋은 선생님을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임스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까?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주방을 불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다음 며칠은 완전한 혼란이었다. 소피에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제임스 카터가 주방에서 전혀 절망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스테이크 요리를 처음 시도했을 때 그는 팬에 불이 붙을 뻔했습니다. 연기가 왜 이렇게 많아? 그는 허공에 손을 흔들며 기침을 했다. 네가 불을 너무 세게 틀었기 때문이야. 소피가 그에게서 팬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양파를 자르려다 결국 자신의 손가락을 베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야, 맙소사,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위험합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 소피는 그에게 간단한 것, 즉 샌드위치를 가르치기로 결정했지만 왠지 그것마저도 잘못되었습니다. 마요네즈 반 병을 넣을 수 없습니다, 제임스. 하지만 난 마요네즈를 좋아해요. 가끔씩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마크는 항상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피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재앙일지 모르지만 나아질 것입니다. 제임스는 눈썹을 치켜떴다. 너 나한테 그렇게 믿음이 있어. 그녀는 웃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도전을 좋아해요. 드디어 행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홀은 유명 셰프와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은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었고 심사위원들은 경쟁자들의 요리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제임스는 흠 하나 없는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피는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며 무대 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시간 동안 독창적인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제임스는 결단력 있게 재료를 챙겨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숨을 참았다. 아직도 재앙이었나요? 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그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야채를 자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느리지만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집중해서 소스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를 과하게 넣지 않고 접시에 꼼꼼하게 플레이팅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자 요리가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피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사위원들은 하나하나 맛보며 서로 수군거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제임스의 접시에 도달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포크를 들고 한 입 먹는 동안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번째 재판관도 그렇게 했고 세 번째 재판관도 그렇게 했습니다. 소피는 숨을 참았다. 그러자 판사 중 한 명이 입을 닫고 제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카터 씨, 인정해야겠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의외로 맛있네요. 소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런데 어떡해요? 두 번째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맛의 균형과 질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임스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소피를 쳐다보았고 소피는 그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제임스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CEO에게 그것은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제임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잘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이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게 뭐죠? 제임스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기울였다. 우리 같이 레스토랑 차리는 게 어때요? 소피는 놀라 눈을 깜박였다. 무엇?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이에요. 당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게 점점 맛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소피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빛나는 눈을 통해 그녀는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단지 도전의 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훨씬 더 큰 일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리 행사가 끝난 후 소피는 자신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함께 레스토랑을 열자고 제안한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억만장자와 사업 파트너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제임스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문서 더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선생님. 제임스는 교활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소피는 서류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제임스는 팔짱을 꼈다. 레스토랑의 잠재적 위치. 소피는 눈을 깜박였다. 잠깐, 너 진짜 나랑 레스토랑 차리고 싶은 거야? 그는 의자를 빼내고 자리에 앉아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최고의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제임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단지 할머니한테서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운 요리사일 뿐이야.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고 스테이크를 튀기려고 부엌에 불을 지를 뻔한 억만장자일 뿐입니다.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소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모든 훌륭한 투자가 좋은 계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게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끌어와 그의 옆에 앉았다. 좋아. 내가 이 미친 생각에 동의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식당을 어디에 열 계획이냐? 제임스는 문서 중 하나를 열고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 다른 하나는 고급 동네, 세 번째는 당신 마을 근처입니다. 소피는 얼었다. 우리 마을 근처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것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집에서 만든 음식은 강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당신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마크의 생각이었나요? 제임스는 웃었다. 내 거야. 마크는 상업센터 외부에 투자하는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소피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이거 심각한가요? 100%.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기회이면서도 엄청난 위험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는 그녀가 망설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기댔다. 무엇이 당신을 방해하고 있나요? 소피는 우리 할머니예요. 레스토랑에 소피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제임스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새 식당으로 데려가세요. 소피의 눈이 커졌다. 너무 간단하게 들리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은 요리를 정말 잘해요. 당신도 그렇죠. 가업이겠죠. 소피는 말문이 막혔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어서, 소피, 네가 잃을 게 뭐야?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식당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절반만 갖고 싶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터무니없는 가격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임스는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은 협상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군요. 소피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소피가 사무실을 떠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으로 달려가서 할머니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보르 오리엔탈의 작은 주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차분하게 앞치마를 개고 있는 노파를 발견했다. 할머니, 이거 못 믿으실 거예요.
여자는 위를 바라보며 웃었다. 뭔데요, 소피? 그녀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제임스는 나와 함께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 합니다. 나와 함께.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몇 번 깜박였다. 당신이 일하는 억만장자요. 소피는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 근처에서 문을 열고 싶어 합니다. 노부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계속 개었다. 그럼 이걸 원하시나요? 소피는 잠시 침묵했다. 네,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말이죠. 그녀의 할머니는 웃었다. 여보, 저는 새 식당을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이 필요해요. 이 식당은 당신 때문에 존재해요.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위해 여기 있을 거예요, 소피.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시간입니다. 소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준비가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와 소피는 레스토랑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토론은 치열했습니다. 소피에는 저는 합리적인 가격의 요리를 원하지만 품질은 떨어지지 않는 요리를 원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가 반박했다. 그들은 식당 이름부터 메뉴까지 모든 것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집의 맛 어때요? 제임스가 제안했다. 소피는 눈살을 찌푸렸다. 일종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제안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마을의 맛. 제임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천천히 모든 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계약을 체결하기 전날 밤, 소피에는 바네사라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사보르 오리엔탈의 문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해요.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바네사는 초대받지도 않고 들어와서 경멸하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가 당신이 일하는 곳이군요. 말이 되네요. 소피는 한숨을 쉬었다. 무엇을 원하세요, 바네사? 금발은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냥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은데요. 소피는 눈썹을 치켜떴다. 뭐 조심해? 바네사는 머리를 손질하고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가 관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남자는 숨겨진 계획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소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네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말은 그 사람이 이 작은 게임에 실증나면 당신을 버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소피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웃기네. 그 사람이 너한테 먼저 실증을 낸 것 같으니까. 바네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두고 보자, 얘야.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소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베스나가 말한 어떤 것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그녀는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요리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저 지나친 상상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다음 날 소피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하고 제임스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레스토랑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료.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소피는 침을 삼켰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에 서명한 후 소피에는 공식적으로 억만장자와 파트너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쉬울 것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제임스는 모든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의 로고 옵션을 보면서
강력한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소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제임스는 세련되면서도 환영받는 느낌을 주고 현대적이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줍니다. 소피는 한숨을 쉬었다. 제임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무엇? 그녀는 팔짱을 꼈다. 이곳은 기술 회사가 아니라 레스토랑입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기울였다. 하지만 브랜딩은 중요해요. 소피는 눈을 굴렸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는 옆으로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음식에 집중하자. 소피는 심호흡을 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크가 서류 더미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는 거의 긴장을 풀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소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물론이죠. 제임스는 서류를 가져갔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마크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레스토랑을 위해 선택한 건물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긴급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소피는 눈을 크게 떴다. 무엇?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기 문제, 누수, 그리고 부엌 안에 비둘기 둥지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피는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임스는 서류를 넘기며 생각했다. 이 문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조금 늦어지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크는 팔짱을 꼈다. 그냥 비싸겠지. 소피는 눈을 크게 떴다. 얼마나 비싸요? 마크는 망설였다. 반면에 제임스는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임스, 이것은 단지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는 몇 초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펜을 들고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소피는 종이를 들고 숫자를 보더니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정신이 나갔나요?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필요한 투자입니다. 소피는 이마를 쳤습니다. 꼭 필요한 투자죠, 제임스. 그 돈이면 마을 절반을 살 수 있어요. 그 장면을 즐기고 있는 듯한 마크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소피는 심호흡을 했다. 다른 곳을 찾으면 어떡하지?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딱 맞는 곳이야. 그는 팔짱을 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소피는 얼었다. 그는 그렇게 진지하게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이 식당이 파산하면 영원히 당신을 괴롭힐 거예요. 제임스는 웃었다. 괜찮아. 다음 날 식당은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소피에는 모든 세부 사항을 감독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제임스는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임스, 아니, 그 페인트는 벽을 위한 것이지 카운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현대적인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아니요. 마크는 멀리서 커피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이걸 녹화하려면 카메라를 꼭 가져가야 해요. 제임스는 그에게 붓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레스토랑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피가 처음으로 완성된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에게로 향하고 이사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과제는 팀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소피는 마을 사람들, 즉 집에서 만든 음식의 맛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반면 제임스는 유명한 요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경험이 있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녀는 엉덩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 물론이죠. 졸업장은 우리 할머니가 50년 동안 해온 일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나만의 팀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렇게 자신 있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피는 곧장 자신의 마을로 갔다. 페드로 씨, 아직도 그 놀라운 콩을 요리하시나요? 로사 부인, 새 일자리를 찾고 계시나요? 제빵사가 되고 싶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안이 있어요. 단 며칠 만에 그녀는 팀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모두가 모여서 머리를 긁적이며 어떻게 억만장자와 마을 요리사가 사업 파트너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피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장일은 소피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 새로운 식당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행사를 취재할 준비를 하고 밖에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었고 소피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소스가 맞지 않아요. 밥이 타버렸어요. 간장에 누가 설탕을 넣었나요? 제임스는 부엌으로 들어가 팔짱을 끼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피는 얼굴에 손을 얹었습니다. 혼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웃었다. 심호흡하세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좌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제임스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은 내가 아는 최고의 요리사이기 때문입니다. 소피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첫 번째 주문이 준비되었습니다. 가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봉이 시작됐다. 고객은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칭찬이 너무 많아서 소피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했습니다. 마크는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정말 큰 도박을 했습니다. 제임스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크는 테이블 서빙을 하면서 웃고 있는 소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레스토랑만의 문제가 아니죠. 제임스는 시선을 돌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크는 웃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습니다. 소피는 지쳐서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제임스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살아났나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간신히.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은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소피에는 놀랍게도 매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퉁이에 줄이 늘어서고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손님들은 만족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녀에게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 죽어가고 있어. 소피는 긴 하루를 보낸 후 부엌 뒤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던 제임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너 이거 원했어. 기억나. 그녀는 얼굴을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얼룩진 앞치마, 완전히 지친 얼굴이었다. 저는 레스토랑을 원했어요. 좀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임스는 눈썹을 치켜떴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무엇?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세요. 소피는 눈을 깜박였다. 무엇? 제임스는 팔짱을 꼈다. 이미 지원군을 고용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순간 주방 문이 열리며 신입사원 3명이 들어왔다. 소피는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제임스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우리 새 팀. 그녀는 일어섰다. 나한테 말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했다고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엉덩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임스, 나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제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소피는 논쟁을 벌이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새로운 직원들은 능력이 있어 보였고 그녀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좋아, 이번 건 네가 이겼어. 제임스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늘 그랬듯이. 소피는 눈을 굴렸다. 익숙해지지 마세요. 팀이 강화되면서 레스토랑은 더욱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명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식당이었어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요리에 대한 글을 올리며 갑자기 소피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퍼지는 자신의 영상을 보고 내가 이걸 요구한 게 아니다 라고 소리쳤다. 제임스는 다시 한번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는 휴대폰을 가리켰다. 이 영상은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요. 그녀는 좌절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재미없어. 난 그냥 요리사일 뿐이야. 그는 팔짱을 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유명한 요리사가 됐어요. 소피는 관자놀이를 마사지했습니다. 저는 단지 요리를 하고 싶었지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제임스는 다가와서 전화기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어때요?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소피는 논쟁을 벌이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을 멈췄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그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이 성장하면서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네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와 하이힐을 신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소피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산대에 있던 제임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을 원하세요, 바네사?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 성공 이후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어.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너는 이유 없이 절대 나타나지 않잖아. 바네사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글쎄, 당신이 그걸 말했으니까. 그녀는 지갑에서 금빛 초대장을 꺼냈다. 특별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케이터링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피는 눈을 깜박였다. 무엇? 바네사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소피는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이벤트일까요? 바네사는 숨겨진 의제를 가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선 만찬.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피는 망설였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베스나를 믿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을 믿는 건 위험할 것 같아. 바네사는 눈을 굴렸다. 제발 제임스, 내가 너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겠다. 소피는 좀 더 머뭇거렸지만 결국 좋아, 케이터링은 우리가 할게. 라고 말했다. 바네사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엄청난. 제임스는 팔짱을 꼈다. 무엇이든 시도한다면 진정하세요, 자기야.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제임스는 소피를 바라보았다. 이거 확실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가 숨은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것이 레스토랑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용감하시군요. 소피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소피에와 그녀의 팀은 바네사의 행사를 위한 뷔페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행사 당일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소피에는 걱정스러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웨이터는 긴장한 것 같았고, 주최자는 그녀와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제임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답했고, 즉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엇? 소피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무슨 일이야? 제임스는 분노로 눈이 어두워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네사가 우리를 준비했어요. 소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임스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모든 손님에게 우리 식당의 음식은 다른 요리사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 음식을 사용하면서 경쟁사가 만든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소피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뱀. 제임스는 직원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이제 봉사를 중단하세요. 웨이터들은 눈빛을 교환했다. 소피는 헐떡거렸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 뒤쪽에 있던 바네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모든 음식은 사보르 데 소피 레스토랑에서 나와 내 팀이 준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중얼거림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네사가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실수예요. 하지만 소피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 계시면 주방으로 오세요. 제가 여기서 요리해 드릴게요.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위아네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제이메스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소피에와 제이메스는 승리를 거두며 이벤트를 떠났습니다. 바네사는 그 밑에서 깔개를 꺼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농담으로 끝난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피는 자신과 제임스가 훌륭한 팀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위아네사가 행사에서 실패한 이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세이보르 데 소피라는 이름은 이제 신문과 소셜미디어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소피는 누군가가 그녀를 알아보지 않으면 더 이상 도시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보르 드 소피의 셰프님이십니다. 한 여자가 시장에서 소피를 가리켰다. 나한테 그 요리법을 가르쳐 줘야 해. 다른 고객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재료가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있는 소피는 초조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떠났다. 분명 즐거운 표정을 지은 제임스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녀 옆으로 걸어갔다. 당신은 유명해지고 있어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소피는 토마토를 가방에 넣으며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건 당신 잘못이에요. 제임스는 눈썹을 치켜떴다. 내 거? 소피가 그를 가리켰다. 당신은 나를 이 부자들의 세계로 끌어들였고 이제 나는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웃었다. 내가 끌고 갔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나요? 그녀는 논쟁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속으로는 그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이 호황을 누리면서 제임스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위해 요리를 해주세요. 소피는 눈살을 찌푸렸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비즈니스 만찬이 될 것입니다. 소피는 눈을 깜박였다. 기본적으로 더 많은 부자들을 위해 요리를 할 건가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는 웃었다. 괜찮을 거예요. 저녁 식사는 고급 호텔의 최상층에서 열렸습니다. 소피는 재료를 들고 도착했고 즉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확실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녀가 부엌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집에서 느꼈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요리하는 동안
제임스는 손님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사업가들은 레스토랑의 성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제임스, 당신은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소녀는 재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는 그저 웃었다. 알아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손님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한 사람은 백발의 나이 많은 남자였다.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지켜보던 소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소피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하세요? 웨이터가 수상한 병을 들고 소스에 무엇인가를 부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그에게 달려가서 즉시 그를 막았습니다.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도망갔다. 여기로 돌아와. 그녀가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가고 없었다. 소피는 병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누군가 저녁 식사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제임스에게 달려갔다.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해요.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을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그에게 병을 보여주었다. 누군가 이것을 소스에 넣으려고 했어요. 제임스의 눈이 어두워졌다. WHO. 소피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잘 못 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도망갔어요. 제임스는 심호흡을 했다.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처음으로 소피는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분노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잘 끝났지만 제임스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해 행위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소피는 지쳤습니다. 일주일만 자고 싶어요. 제임스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가 별 생각 없이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피는 웃었다. 드디어 당신에게서 뭔가 합리적인 것이 나오네요. 다음 날은 이상한 기운이 감돌며 밝아왔습니다. 소피는 레스토랑에 일찍 도착했지만 여전히 전날 저녁 식사에서 일어났던 일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음식을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시간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저녁 식사가 망가졌다면 레스토랑은 평판이 나빴을 것이고 그녀와 제임스가 일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하러 가기도 전에 제임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해요. 여전히 재료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소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어젯밤의 저녁 식사라면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임스는 팔짱을 꼈다. 알아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소피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소피는 배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뭔가요? 화면에는 성공한 식당 주인이 사기 스캔들에 연루됐다. 소문에 따르면 수석 셰프는 사기일 뿐이다 라는 폭탄적인 헤드라인이 떴다. 사진 속에는 소피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뭐, 이거 쓴 사람이 누구야? 제임스는 심호흡을 했다. 조사 중인데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피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방해하려 했는데요. 이제 이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우리의 성장이 일부 경쟁사들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소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이 식당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 어떻게 나를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처리할게. 어떻게? 그는
그녀를 굳게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피는 눈을 깜박였다. 제정신이에요. 날 믿으세요.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패하면 당신은 한 달 동안 식당의 모든 설거지를 하게 될 것이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거래. 다음 날 제임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레스토랑에 와서 소피가 요리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공개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그녀는 긴장한 채 물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당신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소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될 수도 있겠네요. 행사 당일 레스토랑은 언론인, 인플루언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피가 정말로 요리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사기꾼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피는 긴장했지만 제임스는 소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만 하세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걸작이었습니다. 소피는 열정적으로 요리했습니다. 모든 요리는 완벽하게 나왔고 고객들은 그녀가 얼마나 쉽게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났을 때 모든 기자들은 그녀의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확실히 사기는 아닙니다. 제임스는 만족한 듯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지친 소피는 의자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웃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소피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랬어요. 시연 행사 이후 소피는 마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보르데 소피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음식 블로그 전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소피에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 제임스. 그녀와 제임스는 직원이 주문을 정리하는 동안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닌가요? 그는 팔짱을 끼며 물었다. 소피는 야키소바 소스를 섞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임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편집 증적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저녁 식사를 방해하려고 한 이후로 나는 마음을 편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제임스는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내겠습니다. 소피는 그의 안쪽을 바라보았다. 너무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임스는 그녀에게 반쯤 미소를 지었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그날 밤 제임스는 자신이 신뢰하는 연락처 중 한 명인 사립탐정 다니엘 로페즈를 찾아갔습니다. 식당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눈썹을 치켜떴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제임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내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다니엘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뒤 그는 전화를 했다. 제임스, 이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그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속하세요. 바네사. 제임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물론이죠. 지난 사건의 굴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이제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임스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다니엘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식당을 사려고 해요. 제임스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그녀가 정신을 잃었어 라고 중얼거렸다. 소피가 부엌을 청소하고 있을 때
제임스가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해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건 절대 좋지 않아. 바네사가 레스토랑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소피는 얼었다. 무엇? 그녀는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에게서 레스토랑을 빼앗는 것입니다. 소피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비아네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레스토랑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아씨, 바네사는 이 식당을 넉넉한 가격에 사고 싶어 해요. 소피는 종이를 받아 숫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날 놀리는 걸까? 남자는 안경을 고쳤었다. 아니요, 아가씨. 그녀는 이것이 공정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피는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녀에게 난 팔리지 않는다고 전해줘. 남자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종이 조각을 집어들고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임스가 나타났다. 그가 원하는 게 뭐였나요?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바네사가 나를 매수하려고 했어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소피는 턱을 들어 올렸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는 웃었다. 당신은 날마다 나를 더 놀라게 해요. 하지만 바네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폭탄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볼데 소피에는 위생 위반으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소피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 제임스는 그것이 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식당이 문을 닫길 원해요. 소피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싸우자.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당신은 내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은 폭탄처럼 맞았다. 소피는 화면에서 소피의 맛이 위생 위반으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녀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지며 외쳤다. 레스토랑은 모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녀 옆에 선 제임스는 조사관이 보낸 공식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설정이에요. 바네사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준 게 틀림없어요. 소피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제임스는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녀가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와 제임스는 곧바로 건강검진소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회색 양복을 입은 단조로운 표정의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소피 씨, 카터 씨, 알려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사볼데 소피에는 문을 닫습니다. 소피는 화가 나서 책상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그 남자는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유효기한이 지난 제품, 주방 청결도 부족, 해충 침입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소피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제임스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검사관은 한숨을 쉬더니 사진 몇 장을 그들에게 밀어주었다. 소피는 사진을 집어들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가득 찬 선반, 흙 찌꺼기가 담긴 화분, 설상가상으로 식품 저장실 구석에 있는 바퀴벌레 사진 등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소피가 속삭였다. 제임스는 사진을 찍고 하나씩 연구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위조된 것입니다. 검사관은 눈썹을 치켜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제임스는 식료품 저장실 사진의 세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 브랜드의 조미료는 2년 동안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관은 머뭇거렸다. 소피가 일어섰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심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고소장은 접수됐어요.
결정을 번복하려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럼 지금 다시 검사를 해보세요. 소피가 요구했습니다. 검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게도 관료적인 절차가 있어서 앞으로 2주 동안 새로운 검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피의 눈이 커졌다. 2주요? 제임스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바네사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피는 목이 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지 2주는 고객 손실, 재정적 손실, 더 나아가 회복 불가능한 평판 손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식당을 열 수 없다면 손님에게 식당을 제공하자. 다음 날 아침, 소피아와 제임스는 주방에서 특별 테이크아웃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팀 전체를 동원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즉석 배송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리자. 소피가 휴대폰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전화기를 들고 재빨리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게시되었습니다. 사보르데 소피에는 문을 닫았지만 우리 음식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지금 주문하고 어디에서나 직접 만든 맛을 즐겨보세요. 고객은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소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나를 의심합니까? 언제나. 그럼 너도 놀랄 거야.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문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주방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소피에와 팀은 주문을 포장하고 배송을 정리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는지 확인하면서 앞뒤로 뛰어다녔습니다. 우리는 압도당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해결책인가요? 소피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혼란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아네사는 그것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폐쇄된 식당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새로운 헤드라인이 등장했습니다. 소피는 전화기를 들고 화가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여자에겐 한계가 없어. 제임스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사립탐정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네사가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알아보고 알려주세요. 소피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에게 누군가가 잠입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직원 중 한 명이 몰래 사진을 찍다 적발됐다. 소피는 화가 나서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뭐 하세요? 남자는 휴대폰을 숨긴 채 침을 삼켰다. 자매는 손에서 장치를 잡고 위아네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알았어. 직원은 도망치려 했지만 제임스가 출구를 막았다. 지금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머뭇거리다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 바네사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내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피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임스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짐을 챙기고 나가세요. 그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소피는 제임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미아네사가 이미 우리가 방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방역할 시간입니다. 제임스는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부탁이 필요해요. 반면 다니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답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바네사를 폭로할 시간이다. 다음 날 온라인에는 라이벌 레스토랑 반대 공작에 연루된
사업가라는 새로운 기사가 떴다. 기사에는 메시지, 은행 거래, 뇌물 등 마네사의 조작에 대한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네사는 자신의 게임에 사로잡혔습니다. 오후가 끝날 무렵 소피에와 제임스는 규제기관과의 회의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보르 소피에를 즉시 다시 열겠습니다. 소피는 자신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검사관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소피는 제임스를 바라보며 별 생각 없이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재빨리 그녀의 등을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 밤 레스토랑은 밖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소피는 그것을 보고 웃었다. 말도 안 돼요. 제임스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니요, 이것은 당신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소피가 긴장한 웃음을 터뜨릴 때까지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이것이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제임스는 웃었다. 넌 정말 불가능해.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완전히 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보르 소피의 재개장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이른 시간부터 충성스럽고 호기심 많은 고객들이 도시의 화제가 된 요리를 맛보고 싶어 보도를 따라 길게 줄을 섰습니다. 주방 안에서 소피는 모든 일을 정밀하게 처리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통제력을 느꼈다. 댓글만 읽으신 분들도 재밌게 놀아보세요. 댓글에 펩시라고 치세요. 여기까지 해본 분들만 이해하실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죠. 반면 제임스는 스태프들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요리사 중 한 명이 그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상사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랬습니다. 그날 밤 제임스는 소피와 대화하기 전에 모든 고객이 떠나고 직원이 업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카운터를 청소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과 얘기를 좀 해야 해요. 그녀는 제임스를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떴다. 이것이 새로운 투자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거절해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거절해도 될까요? 그는 팔짱을 끼며 웃었다. 이번에는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소피는 앞침에 손을 닫고 카운터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럼 뭔데요? 제임스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당신을 저녁 식사에 데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눈을 몇 번 깜박였다. 저녁? 식당 밖에서요. 예. 소피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은 늘 있어요. 그녀는 그의 게임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몇 초 동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과 굳건한 목소리로 인해 이것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예상을 깨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레스토랑은 그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 중 하나였습니다. 소피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분석받는 것 같아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시하세요. 그녀는 눈을 굴렸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당신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어디를 선호하시나요? 소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 내 옷에 밀가루가 묻어 있는지, 내 손에서 향신료 냄새가 나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을 선호합니다. 제임스는 몇 초 동안 침묵을 지켰다. 있잖아요. 난 당신의 그런 점을 좋아해요. 소피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 당신이 어떻게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당신이 누구인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그녀는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칭찬이라면 참고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임스는 와인잔을 집어들며 웃었다. 그렇다면 메모를 더 하세요. 아직 줄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소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녀가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습니까? 저녁 식사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온 세상이 바로 그 순간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식당을 떠날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카메라, 플래시, 마이크,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들고 있는 한 무리의 기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터 씨, 소피 양이 당신의 새 여자친구인가요? 이 저녁 식사는 낭만적인 데이트였나요?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상류층 여성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인가요? 소피는 얼었다. 제임스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소피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재빨리 그녀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무시하세요.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도시의 관심의 중심이었고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는 CEO 제임스 카터가 빌리지 걸, 빌리지 걸과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글이 인터넷에 떠돌았다. 소피는 그것을 보고 거의 공황 발작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고객,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의 메시지가 그녀의 전화기에 넘쳐났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귀나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진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건 악몽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소피, 그녀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어떤가요? 소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제임스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날이 더욱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임스는 팔짱을 꼈다. 뉴스 봤어? 소피는 한숨을 쉬었다. 당연히 봤어요. 전화가 안 멈춰요. 할머니가 목을 졸라 죽이실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내 평판을 망치고 있어요. 그는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의 평판이요. 아니면 마음이요. 소피는 얼었다. 무엇?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난 당신을 좋아해요, 소피. 난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세상이 회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스,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소피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엉망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뒤척이고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혼란스러움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아마도 그녀가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소피는 밤새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노력해도 제임스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 그가 그녀에게 보인 모든 표정, 그가 그녀를 특별한 것처럼 대하는 매 순간, 그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고 그것이 단지 게임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큰 소리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에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고 제임스 카터와
그의 강렬한 시선을 제외한 모든 것에 마음을 사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평화롭게 놔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카운터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뛰며 봉투를 열었고 다음과 같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오후 7시에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임스. 소피는 배가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야 할까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고 그녀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거의 밤이 되었습니다. 소피는 확신이 없다는 듯이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그 메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가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급하게 소피는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홀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며 약간 엉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제임스를 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정장을 입고 진지하면서도 친절한 얼굴로 예약된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소피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왔잖아. 실수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희미하게 웃었다. 라그럼 앉아서 알아보세요. 그녀는 눈을 굴렸지만 자리에 앉았다. 웨이터는 와인 2잔을 내놓았고 소피는 제임스가 긴장한 것 같은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일은 드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그는 말하기 전에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소피는 눈살을 찌푸렸다. 다른 일자리 제의라면 당신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멈췄다. 소피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눈을 깜박였습니다. 무엇? 제임스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당신을 좋아해요, 소피. 그리고 더 이상 아닌 척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임스, 이건 말도 안 돼. 세상 말이 되는 일이죠. 당신은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방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진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소피는 자신의 감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는 여자와 다릅니다. 나는 당신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원합니다. 소피는 눈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약속할 수 없어요. 그럼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심장이 뛰었다. 그녀 주변의 세상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의 얼굴을 감싸 안고 키스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담긴 키스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회오리 바람이었다. 제임스와 소피가 함께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서 폭발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추측과 가십,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피가 생각을 멈추었을 때 그녀는 평생 동안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제임스는 그녀를 특별한 저녁 식사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른 저녁 식사보다 훨씬 더 특별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자정을 알리자 그는 벨벳 상자를 들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소피의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무엇?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당신의 계획에 결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없이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소피.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녀는 웃고 동시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말을 했습니다. 예. 결혼식은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행사였습니다. 제임스는 상류사회의 호화로운 행사와는 달리 두 가지의 본질을 모두 갖춘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소피가 자란 마을, 할머니 집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소박한 꽃과 나무에 매달린 조명, 지역 사회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소피는 섬세한 레이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공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약간의 천연꽃을 엮은 느슨한 머리였습니다. 반면에 제임스는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양복을 입었지만 추가적인 격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이 소피에게 완벽한 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나타났습니다. 소피의 할머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울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박수를 치며 감동했다. 그리고 제임스와 소피가 예 라고 대답하자 주변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축하할 시간이 되었을 때 소피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는 완전히 편안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에 그녀가 만든 야키소바가 가득 담긴 접시를 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아는 접근 불가능한 CEO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소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란 마을에서 제임스를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그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신혼 부부에게 쌀을 던지기 전에 제임스는 소피의 손을 잡고 이제 공식적으로 영원히 내 것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고집 센 요리사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다. 고 농담을 건네며 웃었다. 그는 웃으며 그녀에게 다시 키스했다. 제임스와 소피의 여행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구독하여 모든 순간을 포착하세요. 그들의 팀워크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와우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임스 카테오와 소피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오리바람 로맨스나 누더기가 부자가 되는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진정성 그리고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변혁적인 힘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소피가 실수로 엘리트 파티에서 거만한 은행가에게 주스를 쏟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계의 충돌을 봅니다. 상류 사회에 세련된 거칠애에 맞서는 배달 소녀의 다듬지 않은 투지입니다. 천박한 사치에 실증이 난 억만장자 제임스는 서투른 실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과 원시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점을 발견합니다. 펼쳐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기대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의미 있는 무언가를 구축하는 미국 정신에 깊이 공감하는 여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것이 제공하는 교훈, 즉 열정과 열정, 큰 꿈을 향한 대담함을 찬양하는 문화에 깊은 인상을 주는 교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첫째, 소피의 대담함이 돋보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학위를 가진 세련된 셰프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사교계 명사도 아닙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요리법과 완고한 태도로만 무장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제임스와 더 높은 급여, 자신의 급여의 3배에서 4.5배로 인상을 협상할 때 그녀는 단지 돈 때문에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립이 사실상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 순간이 낯설게 느껴진다. 우리는 회의실에서든 작은 마을 식당에서든 우리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피는 제임스의 부나
엘리트의 비웃음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두 배로 늘어 자신감이 은행 계좌나 우편 번호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에게 이것은 직장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든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든 내 삶에서 우뚝 설 것을 상기시켜준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귀하의 천장을 정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전혀 모르는 부엌의 혼돈 속으로 뛰어들기로 선택한 남자 제임스가 있습니다. 양파를 심하게 자르고 거의 불태울 뻔한 소피에게서 배우려는 그의 의지는 지위에 집착하는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겸손을 보여줍니다. 성공을 완벽함과 동일시하는 문화에서 제임스의 실패는 신선합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가 요리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한 이유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미국 약자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종종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주저하고 어리석게 보이거나 부족해 보일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나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매는 나에게 성장은 안전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수용하고 프로세스를 신뢰하고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버리는 데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소피에와 제임스는 단지 레스토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뿌리와 그의 비즈니스 지식을 결합하여 신뢰를 쌓습니다. 와네사가 그들을 방해하려고 할 때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식당이 문을 닫을 때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차갑고 확실한 증거로 그녀의 계획을 폭로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순수한 미국의 투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민자나 파산에서 돌아온 기업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종류입니다. 매일 적용할 수 있는 팀워크와 끈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인생은 실직, 망가진 계획, 질투심 많은 라이벌 등 변화무쌍한 상황을 겪지만 소피와 제임스는 징징거림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응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세계에서 이것은 돈이 부족할 때, 부업을 찾거나 막혔을 때, 친구에게 의지하는 등 게임 계획으로 좌절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오를 아직으로 바꾸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그들이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소피는 앞치마를 디자이너 가운으로 바꾸지 않으며 제임스도 그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속일 수 있는 세련된 버전이 아닌 그녀의 밀가루 가루 같은 매력에 반합니다. 때때로 만들 때까지 가짜로 만들라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그들의 진정성은 반항처럼 느껴집니다. 소피는 백만장자를 위해 야키소바를 요리하고 펜트하우스 연회장이 아닌 할머니의 정원에서 제임스와 결혼합니다. 내게 이것은 직감 점검입니다. 직장에서 친구와 함께 소셜미디어에서 적응하기 위해 내 성격을 얼마나 자주 조정합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내가 가면을 버리고 내 특이한 80년대 음악에 대한 사랑이든 모든 것을 과도하게 분석하는 습관이든 내 자신의 특성을 소유하도록 자극합니다. 현실이 된다는 것은 단지 해방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석처럼 매력적입니다. 로맨스는 거래를 성사시키지만 단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제임스는 소피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언론이 목을 졸라대더라도 그녀가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가 프로포즈할 때 그것은 화려한 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올인한다는 것을 몇 달 동안 증명하는데 뿌리를 둔 조용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인내심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호입니다. 낭만적이든 아니든 관계에는 지름길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전에 맞지 않는 친구나 직업에 뛰어드는 등 성급한 결정을 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 제임스와 소피는 속도를 늦추고
기초를 쌓고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하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확률이 낮아 보이더라도 자신에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소피는 배달원으로 남을 수도 있었고, 제임스는 편한 CEO 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미친 레스토랑 아이디어에 사랑에 있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것은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항상 피했던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이 나를 두렵게 하는 꿈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네사와 같은 증오자가 나타날 때의 회복력, 세상이 가짜 나를 원할 때의 진정성, 빠른 승리를 갈망할 때의 인내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기분 좋은 솜씨가 아니라 배짱과 우아함을 갖고 살아가는 플레이북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온 열정, 즉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피와 제임스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벽돌 하나하나 행복한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교훈입니다. 꿈만 꾸지 말고 실행하세요. 억만장자를 위해 요리를 하는 일이든, 나만의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다루는 일이든, 모든 것은 도약하고 주도권을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면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합시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사랑을 표현하고, 팀원들과 공유하여 영감을 전파하고, 종소리와 함께 구독 버튼을 눌러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제임스와 소피의 여행이 당신을 자극했다면 댓글에 와우를 빠르게 적어보세요. 빨리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